3개의 봉투. 새벽 6시.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창백하게 빛나는 가운데 정민은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칼칼했다. 3년째 계속된 새벽 병원 출근이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침상에 누운 박순자는 정미가 내민 물컵을 받으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정미는 익숙한 듯 시계를 보며 약봉지를 꺼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관절약 3알, 소화제 1알. 하루에 12알이 넘는 약을 시간마다 챙기는 일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 이 약부터 드시고 식사 후에 이걸 드세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정미가 물컵을 입에 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삼켰다. 간병인 김씨가 정미를 복도로 불렀다. 보호자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매일 정미씨 오시는 시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한 봉투를 정미씨 집 책상에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어떤 봉투요? 글쎄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미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간병인 사이의 일이려니 생각했다. 병실로 돌아가자 순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누구하고 통화하세요? 순자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아냐. 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짧은 대답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정미는 순자의 식사를 준비했다. 당뇨 환자용으로 염분을 줄인 미역국과 현미밥, 나물 반찬들 하나하나 직접 입에 떠넘겨주며 정성스럽게 돌봤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다. 오후, 정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순자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정미 친정 형편 좀 알아보셨나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요즘 형편이 어떤지. 아, 그래요? 어려워졌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잠든 척했다. 어머니, 주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 정미는 집에 돌아가기 전 순자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내일 또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간병사님께 말씀드리세요. 여전히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남편 민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누군가하고 몰래 통화도 하시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수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데 간병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집 책상에 뭔가를 넣어달라고 했다나 봐. 뭐? 몰라. 봉투라는데 그냥 두면 되겠지. 뭔가 주려는 거 아닐까?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런데 순자가 정미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뭘 하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가방에서 손을 뗐다. 아, 정미야. 일찍 왔네. 가방에서 뭘 찾으세요? 아, 그냥 휴지 좀 찾으려고. 제가 드릴게요. 정미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내 가방을 뒤지고 있었을까?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챙겨올게요. 응, 알겠다. 순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날 오후, 정미의 친구 영희가 병원을 찾아왔다. 야, 너 얼굴 왜 이래? 완전 늙었잖아. 3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미쳐. 정말. 너 허리도 아픈데 왜 그렇게까지 해? 영희는 정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무심하지 않아?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잖아. 정미는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결혼 직후 시아버지가 정미에게 털어놓았던 비밀이 있었다. 정미야, 미안하다. 내 어머니 일로 우리 집안이 빚을 졌거든. 정미의 친정어머니가 마지막 병원비로 시댁에서 몰래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다.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어머니가 알면 너를 원망하실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는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정미는 더욱 정성스럽게 순자를 모셨다.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친정 엄마한테 못해드린 걸 어머니께 하는 거야. 정미는 친구에게 그렇게 대답했다. 반은 진실이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영희가 돌아간 후 순자가 정미를 불렀다. 정미야. 네. 어머니. 내 친구 참 좋아 보이네. 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예요. 친구 소중히 해라. 뜻밖의 따뜻한 말이었다. 정미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정미는 집에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자신이 넣은 기억이 없는 봉투였다. 이게 간병사가 말한 그 봉투인가? 봉투를 열어보려다가 멈췄다. 시어머니가 넣은 것이라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정미가 없을 때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정미의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미야, 오빠가 쓰러졌어. 형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정미는 급히 병원을 나와 친정으로 달려갔다. 오빠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는 일부밖에 안 되고. 정미는 머리가 하얘졌다. 3천만 원. 정확히 친정어머니가 빌렸던 그 금액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남편과 상의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민수도 난감해했다. 순자의 병간호비와 생활비로 이미 빠듯한 살림이었다. 괜찮아.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정민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다음 날 병원에서 정미가 형수와 통화하는 것을 순자가 듣고 있었다. 형수님, 오빠 상태는 어때요? 수술은 언제 해요? 아직 수술비 마련이 안 돼서. 병원에서 독촉이 들어오고 있어. 형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정미는 눈물이 났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순자는 가만히 정미의 통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럴 때라도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정미는 순자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며칠 후 순자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다. 어디 가세요? 볼 일 있어서.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택시 타고 갈 거야. 순자는 단호했다. 정민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순자가 나간 후 간병인 김 씨가 정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요즘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미 씨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미는 가슴이 답답했다. 도대체 순자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에 순자가 돌아왔을 때 정미는 물어보았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보리.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해결된 듯한 안도감이 보였다. 한 달이 지났다. 오빠의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정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미야, 너 시어머니 좀 만나봐야겠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정미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요? 돈을 주고 가셨어. 오빠 수술비로 쓰라고. 정미는 말문이 막혔다. 3천만 원. 정확히 수술비만큼. 뭐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봉투 안에 편지가 있었어. 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빌린 돈 3천만 원. 이자까지 계산해서 이제 갚는다고. 정미는 숨이 막혔다. 순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특히 너한테는 절대. 언제 오셨다고 했어요? 한 달 전쯤. 그날 오빠 수술이 잡혔어. 정말 기적 같았어. 전화를 끊고 정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밤 정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봤다. 한 달 전에 발견했던 봉투가 있었다. 이번에는 열어보기로 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순자의 삐뚤삐뚤한 글씨였다. 정미야, 내가 매일 내 약을 챙기면서 이 편지를 봤을 거다. 아마 읽지 않았겠지만 나는 내 엄마가 우리 집에서 돈을 빌렸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숨기려고 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너한테 차갑게 대했냐고. 미안해서였다. 내 엄마의 병원비를 제때 도와드렸다면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인색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먼저 마음의 거리를 둔 거였다. 하지만 내가 3년 동안 나를 돌보는 걸 보면서 알았다.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걸. 세 번째 봉투는 내 화장대 거울 뒤에 숨겨뒀다. 내가 죽으면 찾아봐라. 정미는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게 오해였다. 정미는 화장대로 달려갔다. 거울 뒤를 살펴보니 정말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자 통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정미야, 지난 3년간 내가 내게 매정했던 건 연기였다. 내가 죄책감에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다. 내가 나를 돌보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내 아이들 교육비로 써라. 나는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정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미는 모든 편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 순자가 정미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다 읽었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정미는 울먹이며 물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시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순자가 정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돈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나를 돌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 그래도, 근데 너는 내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꾸준히 정성을 다했어. 순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때 알았지.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걸. 그럼 친정 오빠 일도. 그건 우연이었어. 내가 전화하는 걸 듣고 보니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더라고. 정민은 순자를 꽉 안았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죄책감으로 시작했던 게 맞아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새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내 마음의 변화를. 순자도 정미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모녀가 된 거야.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다. 두 사람은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차 맛있죠? 응. 내가 타주는 차가 제일 맛있어.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요. 그럴게. 너도 억지로 효도한다는 생각 말고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정민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다. 3개의 봉투에 담긴 진실을 통해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사랑은 때로 시험을 거쳐 더욱 깊어지는 법이었다.